안녕하세요. 오늘은 24학년도 교직논술을 보고 난 뒤에 어땠는지 소감이랑 어떻게 풀었는지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왜 시험을 다시 보냐면 올해 산발이 났는데 좀 지역을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원서 접수하기 며칠 전까지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봐도 뭐 그렇게 크게 무리 되는 것도 없고 이 계정이 새로 추가되었지만 그걸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다시 보자 해서 올해 다시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기로 마음 먹었으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현역분들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현직인 제가 시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1교시는 초등 교직 논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지를 받기 전에 이제 그 답안지를 나눠줘요. 답안지를 나눠줘서 이제 수험번호랑 이름을 적게 하고요. 이때는 컴사 말고 그냥 볼펜으로 적도록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관님이 따라서 컴사로 적어야 되는지 볼펜으로 적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컴사가 아니라 그냥 검정 볼펜으로 적어도 돼요. 근데 작년에는 감독관님이 좀 헷갈리셨는지 컴사를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것도 다 잘 마킹이 됐겠죠? 저는 일단 검정 볼펜으로 했어요. 일단 그렇게 답안지를 받고 답안지 마킹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교직 논술 시험지를 줘요. 그래서 시험지를 주는데 절대 넘기지 말라고 해요. 근데 넘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고를 몇 번 받으시는 걸 봤어요. 거기 넘기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말하시는 걸 들었고요. 근데 좀 안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게 좀 보기는 좋진 않아요 사실. 네, 아무튼 이렇게 시험지를 받고 종이 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얌전히 있어요. 그 응시자 유의사항 사실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모의고사나 이런 걸로 읽어오잖아요. 그래서 딱히 읽을 필요도 없고 해서 그냥 뭐 가만히 멍 때리다가 종이 갑자기 쳐요. 갑자기 치면은 그래서 황급하게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이렇게 딱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이 초안 작성 용지라는 게 나와요. 제가 이번 시험에서 초안 작성한 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뻗어나가는 식으로 줄줄줄줄줄 했어요. 뭐 아무튼 초안 작성 용지는 이렇게 양면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냥 안에다 적어도 돼서 아무튼 초안 작성 용지는 되게 뭐 적을 자리가 많아요. 근데 웬만하면 한 페이지에다가 적고 넘길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딱딱딱 보게 하는 게 더 좋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다. 초등학교 교직논술 이제 올해 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넘겼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면 교육학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면 확실히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최대한 교육학 개념을 꺼내서 써야 되는데 공부한 게 없으니까 쓰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런 올해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시문에 있는 키워드를 딱딱 써가지고 내 배경 지식이랑 어느 정도 버무려서 쓰면은 그래도 18점 이상 나오는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작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피면은 뭐부터 보냐면 이 배점 부분부터 봐요. 이거는 뭐 볼 필요 없고 배점 부분부터 보면 논술 내용 이것도 뭐 볼 필요 없고 이것만 봐요. 이것만 논술의 내용이 뭐뭐가 나와 있는지 먼저 통합단원에 대한 거구나 라는 거를 인식을 했어요. 통합단원 설계의 장점 그리고 운영 어려움과 개선 방안 쓰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 쓰고 활용 방안을 써라. 이때 든 생각이 약간 적을 게 많다. 그래서 최대한 개요 짜는 시간을 줄이고 본문 쓰는 시간을 늘리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9시 시작하면 9시 20분까지는 개요를 무조건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9시 20분까지 개요를 무조건 끝내고 그 뒤로 본문을 좀 쓰자. 그래도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 딱 봐도 쓸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장점 3가지를 써야 되고 운영의 어려운 점을 또 2가지, 개선 방안 각각 2가지 써야 되고 문제점 3가지, 개선 방안 3가지 그리고 활용 방안을 그 교사랑 학생 관점에서 한 가지씩 써야 돼요. 지금 몇 개예요 지금? 엄청 많잖아요. 시간이 부족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 쓰는 속도보다 좀 더 빨리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그냥 이렇게 어차피 배점 부분에서 뭘 써야 되는지 읽었으니까 제시문에서 중요한 거는 이 교사, 뭐 홍 교사, 최 교사 그리고 박 교사 이렇게 그 누구의 말에서 제시문의 근거를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지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 교사 같은 경우에는 논지 1번을, 홍 교사는 2번, 그리고 최 교사는 3번, 박 교사는 4번을 각각 써라. 여기 이 교사들 말에서 근거를 얻어가지고 답지를 써라라는 거를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교사의 통합단원 설계 장점 3가지를 논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줄줄 읽어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러한 설계 방식은 학생들이 교과에서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실제 생활의 맥락에서 적용하는 도움을 줬고, 첫 번째 장점이고요. 조화 개념을 중심으로 심층적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개념이고, 세 번째 통합 단어를 통해서 여러 교과의 내용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차근차근 그냥 차례대로 이 장점을 쓰면 돼요.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그대로 쓰긴 쓰되 그 논거를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논거는 그냥 논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논지만 여기서 나와 있지 논거는 머릿속에서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사의 장점은 첫 번째는 실생활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논지 그대로 썼고, 두 번째 개념 이해 측면에서 개념의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세 번째 개념 연계 측면에서 여러 교과와 연결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논지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똑같이 썼어요. 근데 논거는 이제 다르게 썼어요. 논거는 왜 이게 장점이 되는지, 실생활 맥락과 적용하는 기회를 주는 게 왜 장점이 되는지, 심층적인 이해를 하는 게 왜 장점인지, 여러 교과와 내용을 연결하는 게 왜 장점이 되는지 그 이유를 써주는 게 논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왜 장점인지. 왜 장점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거를 총론 내용이랑 약간 연계시켜서 쓰면 더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논거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논지의 논거는 학생이 그 학습의 유의미함을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습 태도도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왜냐면 학생이 실생활 맥락에서 자기가 배운 것을 적용해보면 수업 시간에도 좀 더 적극적이게 배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이게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니까 좀 유의미하다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학생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논거로 썼어요. 두 번째는 개념의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이게 왜 논지 장점으로 작용이 하는지를 논거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각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개념을 중심으로 설계한 수업을 통해서 개념의 깊은 이해를 도모한다. 이는 개념의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아이디어를 습득하여 학생이 수준 높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서 학생 역량 함양에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왜 이게 장점이 되는지를 전 서술을 했어요. 세 번째, 개념 연결 측면에서는 여러 교과의 내용을 연결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왜 장점이 되냐? 각 교과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적인 요소를 연결함으로써 학습자의 융합적인 사고를 길러주고 창의력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썼어요. 학습자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스팀 교육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과목을 엮어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학습자의 융합적인 사고를 길러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대로 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쓸 때는 개념 적용 측면에서, 개념 이해 측면에서, 개념 연계 측면에서 이렇게 측면을 굳이 또 나눴어요. 이렇게 측면을 굳이 나누면 뭔가 논지가 겹친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 쓰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개념 적용 측면, 개념 이해 측면, 개념 연계 측면 굳이 이렇게 써가지고 답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논거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논지는 사실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논지를 쓸 거예요. 논거에서 약간 갈릴 것 같아요. 논거는 어떻게 썼는지. 하지만 논거 다 잘 쓰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 교사가 통합 단원 운영에서 어려움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개선 방안 한 가지 써야 돼요. 조화라는 어쩌고저쩌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동네 생태 체험장에서 생태 활동을 진행했는데 선생님들과 협력이 잘 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협력이 잘 되지 않아서 활동을 제대로 못했대요. 이게 어려움 첫 번째예요. 그리고 계획한 것보다 시험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어요. 이게 두 번째 문제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나와 있어요. 완전 감사한 일이죠. 교육과 없이도 이렇게 논술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홍 교사의 어려움을 이렇게 첫 번째는 교사 간 협력이 잘 되지 않아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어려운 점이야? 아니,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하다 보면 협력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왜 이게 어려운 점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거에서는 내가 왜 이게 어려운 점이라 생각하는지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썼어요.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우면 학생의 배움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학생이 배움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걸 논거로 썼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게 너무 지체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걸린 시간 대비 학생들이 배운 게 없으면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학생의 배움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학생이 배우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저는 논거를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보다 수업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었잖아요. 예상한 수업 시간보다 초과되어 운영이 되었다. 이게 문제점이었는데 이게 왜 문제점이냐? 아니, 이거 하다 보면은 왜 수업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운영될 수도 있고, 이게 왜 문제점이지? 라는 물음이 있어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왜 문제점이 되는지 그거 우리가 설득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 시간이 지체되거나 이런 다양한 이유로 수업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교 일정이나 방과 후 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를 논거로 썼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사실
수업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 학생들은 그 수업 시간에 맞춰서 하교한 다음에 어떤 걸 할지 일정을 다 짜놓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다 다르게.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좀 많이 늦게 끝났어. 그러면 이후 일정에도 당연히 지체가 되잖아요. 당연히 지체되고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학생 개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이나 학교 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저는 놓는 거를 썼고요. 그러면 이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써야 되는지, 어떤 개선 방안을 써야 되는지 하나씩 써래요. 그럼 똑같이 쓰면 돼요. 협력이 잘 되지 않는 문제점이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협력을 잘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쓰면 돼요. 저는 협력 도모를 위해서 사전에 업무를 분담을 한다. 이랬어요. 이거 당연한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사 협의회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 전에 뭐 예를 들면 현장 사전 견학팀, 학생 관리팀, 동선 안내팀, 운영 총괄팀, 체험관 연락팀 등을 다양한 업무를 분담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각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썼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 장점까지 써줬어요.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대되는 방안까지 써주면 개선 방안을 하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오래 걸렸는지 먼저 원인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 프로그램 운영 계획표를 받고 이 운영 계획을 재구성한다 이렇게 쓰고 이게 개선 방안을 재구성하는데 그래서 학생 수, 학생 수준, 프로그램 운영 방식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재구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협의회나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재구성할지까지 써줘야 돼. 교사 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외부에서 컨설팅 자문 같은 것을 받아서 재구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개선 방안 이렇게 하나 둘 해서 한 가지씩 쓰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최교사예요. 최교사가 사용한 피드백의 문제점 3가지를 제시한다. 피드백은 어떻게 했어요? 최교사는 일단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포트폴리오 만들었고 16차시 끝나고 한 번, 24차시 끝나고 한 번, 총 2회에 걸쳐서 포트폴리오 참 잘했어요. 창의적이요 라는 도장으로 피드백을 제공했다. 근데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최종 결과물의 질이 개선되는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만든 건 문제가 아니고 최종 결과물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피드백이 당연히 이상했으니까 질이 개선되지 않는 그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저는 원인 과정 중에서 어떤 게 문제점이 되는지를 살펴본 거였어요. 16차시가 끝나고 한 번, 24차시가 끝나고 한 번 총 2회. 전 이게 문제점 첫 번째. 2회밖에 피드백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참 잘했어 창의적이에요 라는 거 두 번째. 전 두 번째 문제가 이거라 생각했고 도장으로 피드백을 제공했다. 세 번째.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피드백 횟수의 문제, 피드백 내용의 문제, 피드백 방식의 문제죠. 그래서 측면을 또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피드백 횟수의 문제, 두 번째 측면으로는 피드백의 내용의 문제, 세 번째는 피드백의 방식의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봤을 때 첫 번째는 피드백 횟수의 문제다. 총 2회의 피드백을 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써줘야 돼 또. 왜 2번 피드백을 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이거를 말로 잘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그냥 적은 횟수의 피드백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논지랑 논구랑 똑같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피드백을 이해한 것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적은 횟수의 피드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논지랑 논구랑 똑같이 쓰면은 중복이에요. 중복이어서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썼냐면 피드백 2회 이 적은 횟수의 피드백은 학생들이 피드백을 양쪽으로 내면화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 정기적인 피드백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은 뭐 이거 지금 차시가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시를 좀 활용을 했어요. 그 16차시, 24, 총 32차시의 분량이었잖아요. 매주 8차씩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매주마다 하는 거죠. 매주마다 예를 들어서 매주 8차시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총 4회 정도, 4회 이상의 피드백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양적 횟수를 늘려서 충분히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피드백을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첫 번째로 썼고 두 번째는 피드백 제공 방식의 제공 내용의 문제였어요. 참 잘했어요. 아니면 뭐였죠? 창의적이에요. 라는 획일적이고 단순화된 피드백 내용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문제점을 제시했고 그 이유까지 말해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 방안은 체크리스트나 관찰 기록지를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장단점, 개선할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피드백을 해준다라는 것이 개선 방안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학생이 이러한 개별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방안. 효과까지 써주면 좋겠죠. 효과까지 써줬어요. 참 잘했어요. 뭐 창의적이에요. 이런 게 나쁜 건 아닌데 무작정 긍정적이게 피드백을 하면 학생들은 뭐 나는 개선할 점이 없구나 아니면 선생님이 너무 대충 피드백 해주는데 당연히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는 체크리스트랑 관찰 기록지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평상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교사가 알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개별적인 피드백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쓰고, 그 개별적인 피드백은 결국엔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학생 과정 중에 성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성장하는 데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피드백 뭐였죠? 세 번째는 도장으로 피드백을 제공했다는 그 방식의 문제였어요. 사실 뭐 도장으로 해줘도 되죠. 해줘도 되는데 이건 이제 논술이니까 저희가 좀 잘 살펴봐야겠죠. 도장이 아니라 이렇게 도장으로 피드백을 하면 안 좋은 점이 뭘까 이거 먼저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도장으로 피드백을 해줘도 하면 안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이제 왜 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뭐 종이 같은데 도장 딱 찍어두면 학생들이 잘 살펴보지 않잖아요. 선생님이 도장 찍어놨네 라고 생각하지. 그냥 창의적이요 참 잘했어요 라고 적혀있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게 나를 위한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장으로 피드백을 제공한 점이다. 왜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 도장으로 피드백을 했을 때 유의미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적절한 방식의 피드백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적었는데, 뭐 도장으로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도장 대신 학생 개개인의 성적 기록지, 성장 평가지 등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유의미하고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게끔 형식을 바꿔서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학생은 교사가 주는 피드백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효과를 쓰고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2회에 걸쳐서 참 잘했어요, 창의적이요, 도장으로 피드백을 제공했다. 이 세 가지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그 9시 20분까지 20분 동안 개요를 짜고 이렇게 글을 쓰는데 10분이 걸렸어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요. 20분까지 썼고 여기 3번까지 쓰는데 30분 걸렸어요. 그럼 50분이에요. 그러면 진짜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한 10분 남았나? 이 10분 남았을 때 박교사를 써야 됐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박교사를 썼는데 10분 동안 쓸 수 있을까? 네, 쓸 수 있다 생각했어요. 일단 논지 논거 이 한 문항씩 쓰는데 10분 걸린다 생각하면 이 박교사까지 쓸 수 있겠다. 하지만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겠네. 그래서 좀 빨리 쓰자라 생각했어요. 근데 다행히 마지막 문제는 2점. 그래서 각각 한 가지씩만 쓰면 되는 너무 고마운 문제였어요. 아무튼 읽어보면은 어쩌고저쩌고 어려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생평가는 통합단을 설계하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개선과 성장을 필요로 하는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제 학생평가 결과 활용 방안이 이렇게 두 가지, 교사 측면에서 한 가지, 학생 측면에서 한 가지잖아요. 이거는 총론에 근거해서 써야 됐어요. 그래서 딱 평가를 하는 효과, 평가의 원인, 그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교사들한테는 수업의 질을 개선할 수 있잖아요.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학생들한테 뭐예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성찰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만 좀 비벼쓰면 무조건 맞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썼냐면, 첫 번째는 교사 측면에서, 두 번째는 학생 측면에서, 이것도 측면을 구분했어야 됐어요. 교사 측면에서, 학생 측면에서. 교사 측면에서는 수업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냥 의미 없이 이 내용을 넣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학생평가 결과, 뭐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관심을 갖는 것은 조화로운 삶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했다. 이건 이해했지만 행동 실천이 조화로운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학생 결과가 있잖아요. 이 학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서 녹여내야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교사는 학생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은 거예요. 여기서 학생평가 결과, 학생들은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관심을 갖는 것과 조화로운 삶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적으로는 이해했지만 행동 실천이 조화로운 삶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행동 실천이 왜 조화로운 삶과 연계가 되는지, 왜 관련이 있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토의토론 학습을 활동에 추가하는 등 자신의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시했었어요. 이게 사실 맞는 방법에는 저는 확신을 갖지 못하겠어요. 근데 논거로 쓸 수 있는 게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고, 두 번째는 학생 측면에서 써야 돼요. 학생 측면은 자신의 평가된 그 결과를 환류받아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성찰하는데 쓸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스스로 인지적인 이해는 되고 있으나 행동 실천이 조화로운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학생이 왜 실천이 조화로운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모든 별로 협력 학습을 통해서 모든 별의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왜 이게 그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저는 거의 논거가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이거는 토의토론 학습을 했고, 이거는 모든 별 협력 학습을 했어요. 모든 별 협력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저는 논거를 서술했어요. 이렇게 쓰니까 딱 60분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소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쓸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론과 결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항상 쓰던 방식으로 썼어요. 서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의 계정이 분명 나올 거라 생각했으니까 이의 계정 도입에 따라서 학교 현장에 이의 계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연히 이걸 다들 쓰시는 그런 느낌으로 이의 계정, 내년부터 도입된 이의 계정은 1, 2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1, 2학년에 교육과정 운영 및 설계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1, 2학년과 매우 관련이 높은 통합단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지에 대해서 논하여 보겠다 이런 식으로 쓰고, 뭐 결론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결론이랑 서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거 뭐 개요를 안 짰는데, 결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썼냐면 지금까지 통합단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문에 근거해서 알아보았다. 통합단원 설계 시의 장점, 어려운 문제점, 피드백 시 문제점, 그리고 학생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시문에 근거하여 서술하였다. 우리 교사들은 이 계정에 대한 연구와 뭐 이런 식으로 연구와 뭐 다양한 수업 협의를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운영 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에는 교사들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교육과 전인적인 학생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미래, 장밋빛 미래를 펼치는 것 마냥 이렇게 문장을 서술하고 끝냈어요. 너무너무 60분 촉박했고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쓸 게 많아서 그렇지 사실은 내용 자체가 교육학을 녹여내지 않아도 되는 문제여서 저한테는 엄청 땡큐였고, 아무튼 이렇게 20점짜리 문제를 끝내도록 했어요. 여러 가지 논술의 좋은 점은 그냥 뭐 배경 지식에 있는 거를 쓰면 되는 거여가지고 평상시에 어떻게 공부를 했든 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끄집어서 쓰면 어느 정도 핀트만 맞으면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장점이고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교정 논술이었습니다.